제가 유튜브에 치료 케이스를 많이 올려드리는데 과연 이게 재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괜찮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10분 이상 못 걸었고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 라고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이분이 제가 10회하고 완치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분을 2개월 뒤에 추적 관찰하는 영상을 하나 더 찍었거든요. 과연 이분이 2개월 뒤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진료하고 67일 네네. 지났거든요. 2달 동안에 무릎 상태는 어떠셨어요? 무릎 상태는 마지막 진료할 그 상태로 그냥 꾸준하게 그대로 유지는 되네? 예, 유지되고 이제 잘 모르니까 계속 까먹으니까 원장님 동영상 찍어주신 거 그거 네. 딱 놓고 계속 하고 제가 알려드린 재활 동작 할 때 잘 안 되는 그런 거 없으셨나요? 그건 없었고 예. 오케이. 걷는 거는 한 몇 분까지 걸어보셨어요? 연말 이럴 때는 조금 바빠서 1시간 이렇게밖에 못 걸었고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야 가자 이래갖고 막 2시간 3시간 잘 까불고 댕겼어요. 아, 그 2~3시간까지도 걸었어요? 예. 제가 알려드린 동작 있죠? 네네네. 그거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고 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그냥 옳지 가져갈까요? 옳지. 맞아요. 발 잘 눌립니까? 예. 여기 엉덩이에 힘 거의 다 잘 들어가시고 예. 오 좋아요. 이제 무릎 많이 안 돌려도 잘 들어오시네. 예, 그렇죠? 예. 오 좋아요. 이거 이제 이거 3kg 들고 어. 하고요. 옳지 좋아요. 그럼 지금 요거 엉덩이 허벅지만 몇 대 몇입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여기는 별로 느낌 별로 없고. 여기하고 여기가 엉덩이랑 햄스트링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얘랑 비교하면? 여기가 한 7, 8 여기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준비 자세만 잡아볼게요. 앞꿈치 뒤꿈치 몇 대 몇이에요? 8대2 지금은 요 허벅지 뒤에 힘 들어가세요? 약간요. 약간 있는 정도? 지금 옆에서 보셨을 때 약간 좀 펴진 상태잖아요? 예. 얘를 살짝만 접으세요. 오케이. 요렇게 무릎 살짝 굽히시고 내려가지는 말고 요 정도. 지금 앞꿈치 뒤꿈치 몇 대 몇이에요? 한 6대4 그럼 여기로 그냥 다 눌리는 정도로 앞으로 기울면요? 무릎 살짝 굽혀놓고 그럼 뒤에 더 들어갑니까? 뒤에 더 들어가죠. 요렇게 하면 더 들어가고 다시 8대2 정도로 누르면요?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요 정도가 지금 별로 안 들어간 상태죠. 예. 오케이. 요거 8대2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앉았다 일어서기 한번 해볼까요? 올라올게요. 요거 올라올 때 혹시 뒤꿈치가 더 늘리거나 이 그건 8대2가 없고요. 변하는 건 없고 예. 지금 여기 햄스트링 얼마나 들어가세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느끼는 정도? 그 정도? 오케이. 예. 그 정도. 요렇게 몇 번 더 움직여 볼게요. 쭉. 옳지. 오케이. 괜찮으시죠? 네. 여기가 조금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발을 더 많이 보내니까 여기로 더 많이 가고 예. 앞이랑 뒤랑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얘가 조금 더 빠지는 여기가 별로 안 들어가고 여기만 딱 들어가는 그거를 찾아 놓고 하시는 게 낫거든요. 네네네.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하게 많이 했다 하는 날은 서 있으면 다리가 달달달 그죠? 그 무리하게 했다 하면 몇 개 하세요? 300개도 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많이 물론 지금 자세가 좋고 무릎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잘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무게를 올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매일 거의 3kg를 100개 넘게 하시는 거네. 그렇죠. 발바닥 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왜냐면 괜찮- 콜 나가고 나면 라이드 오는 시간이 갭이 한 2~30분 있으니까 수시로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럼 있으니까. 그 정도 횟수를 했을 때만 무릎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어? 무릎 아픈 건 없고 다리가 좀 달달 떨렸다는 그 정도 괜찮은데 어쨌든 절대적인 개수가 너무 많아도 어쨌든 피로도가 좀 올라가니까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해봤더만. 보시면은 이분이 처음에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처음에 10분이고 치료가 누적될 때마다 30분, 50분, 1시간 반까지 가서 일단은 치료 종료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2개월 뒤에 제가 알려드린 재활을 계속 하셨죠. 그래가지고 3시간까지 걸어도 괜찮은 상태까지 됐습니다.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죠. 왜? 약을 먹어서 한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놔서 좋아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분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계속하면은 계속 좋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분이 스스로 관리를 안 하면은 다시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유지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재활이 하루에 30분, 1시간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난 다음에 유지는 하루에 10분, 20분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개, 300개 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10회 만에 좋아진 겁니다. 훨씬 빨리 좋아진 거죠. 그 말은
이거는 본인 몫입니다. 저는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대신 뭘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재활은 100% 본인의 몫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좋아집니다. 이거는 공부랑 똑같아요.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근데 내가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럼 당연히 빨리 좋아지는 거고, 내가 배워도 그걸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면은 느리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각 자세별로 잘 움직이는지, 힘이 잘 들어오게 만드는지, 요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거잖아. 뭐 누가 대신 다리 들어줄 거야? 내가 내 다리 들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맥락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통 병원에서 치료할 때, 재활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수동적으로 막 왔다 갔다. 나쁘진 않아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극초기입니다. 왜?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누워서 팔다리 이렇게 해봤자 처음에 좀 편해지는 것 같죠? 능동적으로 몸을 쓰는 재활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좀만 움직이면 다 돌아옵니다. 뭐 이렇게 막 움직여서 걸어보세요. 편한 것 같아요. 하죠. 힘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만 걸으면 다 돌아옵니다.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펴졌어요. 하죠. 좀만 움직여보세요. 다 돌아옵니다. 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누워서 하는 재활은요 3회 이상 안 합니다. 빨리 앉아서 서서 걷고 팔 스스로 들고 요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런 재활은 다리 재활이든 어깨 재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만 해야 되는데 이거 재활만 20회 30회 해가지고 효과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엑스레이든 MRI든 이거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가지고 무릎의 기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릎의 기능이 뭡니까? 결국 걷는 거, 앉았다 일어서는 거, 달리고 점프, 내 다리를 전체 쓰는 상황이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고쳐야 내 다리가 좋아지는 거지, 이걸 보고 이걸 고친다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은 뭐 인공관절하면 다 아이언맨이지. 이런 사람이 인공관절하면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근육 다 망가져서 못 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무릎 재활에 있어서 뭐가 맞냐면 진짜 개나 소나 걸으랍니다. 누워서도 다리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발 디딜 때마다 엉덩이 힘 안 들어가가지고 무릎 발 아픈 사람한테도 그냥 걸으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걸을 수 있는지 최소한의 체크는 해야 됩니다. 절대 걷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재활에 있어서 걷는 거는 최종 단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걸으면 안 되는데 계속 억지로 참고 걸어서 악화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니 걸으면 아픈데 왜 계속 걸었어요? 하니까 병원에서 계속 걸으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걸으라고 말한 병원 중에서 정말로 환자가 걷는 걸 보고 관찰하고 걸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대충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 없이. 그러다 아프면 그냥 또 주사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걷는 거는 최소 조건이 아닙니다. 전신재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몸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거를 하는 거는 환자의 몫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걸 한다, 이러면은 저도 방도가 없어요. 스스로 관리 안 하고 좋아지는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 뭐 10분, 20분씩 연습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세수하고 양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세수하고 양치하면 내일은 세수 양치 안 합니까? 하죠. 최소한의 관리입니다. 그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이미 내 몸이 고장나면은 관리를 해야 되고, 기계는 오래 쓰면 쓸수록 더 관리를 잘 해야 오래 쓸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려고 하면 할수록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게 관리는 아니죠. 제가 말하는 관리는요, 그런 거 없이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관리입니다.